불안해하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문순 대표님 인터뷰한 영상 보여드렸나요? 사실은 제가 12년 전에 백석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에 살다가 기촌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나는 농촌을 잘 모르니까 남편 따라 줄레줄레 왔죠. 아, 나 싫은데 그러면서 따라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농촌은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까지 살지 않는 서울에서만 평생 살다가 내려온다는 게 굉장히 거부 반응도 있죠. 그래서 줄레줄레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여기에서 따라왔더니 제가 그 당시 이렇게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때도. 왜냐하면 시골 내려가면 대인 관계도 별로 안 할 거고 자연 그대로 산다. 그래서 남편하고 염색도 안 하기로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하얗습니다. 저도 하얗고. 그래서 그렇게 하얀데 저보고 젊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젊다고 뭐를 하랬나? 부녀회장을 하라. 그래서 어부지리로 그냥 부녀회장에 출세를 했습니다. 회장하고 출세한 거죠. 회장을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회장 감투 좋네요. 그러고 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장을 시작을 했더니 또 회장을 했으면 이제 부녀에서 마을 사업을 하래. 그래서 마을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정부에서 80% 지원해주고 자부담 20%만 하면 된대요. 제가 소시에 평생을 살았지만 정부에서 80% 지원해주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80% 지원해주고 20% 자부담은 공짜네. 미칠 거 없지 뭐 20% 갖고 미치면 그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그냥 논하는 장사지. 저는 그렇게 도시에 사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까지 온 거를 그냥 쭉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4분쯤 퇴직하시고 제가 제일 젊었다 그랬죠. 그 당시 제 밑으로 하나인가 둘 정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근데 지금은 어떡하냐. 제 밑에 훨씬 많아요. 위로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서 10년 세월에 위로는 한 4, 5분은 퇴직하시고 새로 귀농하신 분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은 좀 달라졌죠. 근데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머니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아까 저기 바깥에 서 있는 남자친구 있죠? 그런 애들은 저희가 고용한 식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해요. 사무실에 채용한 인원이 4명.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네가 해라. 그래서 채용해서 월급 주고 있어요. 요즘은 또 사회적 기업이나 이렇게 하면은요, 청년 고용을 해라 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고, 체험 마을을 하면 사무장을 지원해주는 관계도 있고, 정부에서 너무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원을 안 받고 싶어도 자꾸 지원을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농촌은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준다는 건 지원을 안 해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 지원 안 해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원받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원을 다 받으면 전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받는 지원은 전부 우리 마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에 어려우신 취약계층,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게끔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은 받을 수 있는 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세금 내고 있으니까 받아야죠. 네. 인사보다 안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체험 담당관이 현장 출장을 갔어요. 학교에서 출장을 오라 그래서 다식 체험을 110명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한 팀이 나가서 댁에서 제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오는 입구하고 저쪽하고 여기가 비상구입니다. 만약에 사태가 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비상구로 빨리 피신하면 좋아요. 요즘 뭐 지진도 일어나고 화재도 일어나고 안전이 최고니까 먼저 피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소화기는 군데군데 놓아져 있습니다. 비상시 사용하시는데 눌리고 사용하시면 안 되죠. 안전핀을 빼고 눌리시면 되는 거죠. 바람을 등지고 눌러야 되는 기본 상식이고요. 네. 여기 저 뒤에는 정수기가 있는데 조금 매실액입니다. 원액이니까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그냥 드시면 너무 진해서 안 돼요. 맛이 없어요. 물에 희석해서 다요. 저희가 매실한과 매실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실을 있으니까 음료수로 쓰시면 되고요. 휴대폰은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진동을 해놓으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우리 잘못해놨어요. 한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까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이거 맡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체험실을 나름대로 준비해 놓는다고 해놨길래 다 됐는 줄 알았더니 한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는 뭐 혼자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걸. 뭐 이제 여기도 연세 드신 분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도 이렇게 허옇게 되고 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돼. 그러죠? 근데 인생 70, 80, 60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렁더렁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변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 돈이 많아봤자고 뭐 잘나봤자 아니겠어요? 그게 거긴 것 같아요. 한 세상 살고 나면 사는 한 인생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그냥 더불어서 그냥 살아가자. 그래서 근데 그래도 돈의 위력은 있죠?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가면서 살자. 너무 안 벌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져가는 게 없으면 봉사만 하면 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미치면서 봉사하는 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돈을 조금만 벌고 그래도 더불어 살자. 그래서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할매들의 말란이다.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네. 네. 그럼 처음 뭘 시작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강진 백서골 미화 며느리도 아내도 고난있는 시험들을 뒤로하면서 남겨진 학생이지. 하지만 백서골 미마을의 할머니들에게 제2의 인생의 막이 올랐습니다. 아침부터 왕래시를 비비는 할머니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명품쌀 하나로와 만나 달콤하고 고소한 내시 한부화가 탄생하는 순간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일 있다는 것도 재밌고 이유로 진짜 저희가 같이 일하는 거는 그 나이 먹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마음은 보람도 있고 재밌어요. 마을 부모의 38분이 모여 마을 기업을 세운 지 이제 2년째. 할머니들의 손으로 세운 마을 기업은 살아가는 의미와 행복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내신 한가로 지난해 추석에만 7천만 원, 월 매출 1,500만 원을 올리고 있는 백서골 미화. 저거는 12년 후에 찍은 동영상이에요. 금년에 정년 백서골 미마을의 행복을 버무리는 마을 기업. 오늘도 이곳에선 할머니들의 웃음이 매실처럼 아라리 익어갑니다. 네, 요거는 12년도 초창기 마을 기업을 할 때의 사진이에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지금 여러분들 오시니까 저희 부자 같지 않아요? 지금 저희 많이 부자 됐어요. 10년 세월에 저희가 여기 보유하고 있는 백석올미 땅이 2,000평, 건물이 4채입니다. 부자 됐죠? 네. 이게 아까 보이는 할머니들이 이루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거는 이제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활용했어요. 지원을 받아서 그걸 바로 이익을 남겨서 우리 돈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여기는 당진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저희 마을은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오로지 논농사하고 밭농사 좀 짓는 거 외에는 아무의 문화권도 없어요. 전혀 문화시설 없고 그냥 가정집만 있고
공장이 한 조금 최근에 얼마 전에 생긴 게 좀 있고요. 입구에 좀 있었죠. 그 다음에 가수농가가 한 3농가 정도 있고 축산농가가 축산도 한 3개 정도 있어요. 3마을, 3집 정도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아주 간단한 논농사, 밭농사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골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논농사, 밭농사만 해가지고는 대농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 한 3,000평 내지 2,000평 요 정도 논농사 짓고 뭐 밭 조금 하고 하면은 연간 벌어 들일 수 있는 거 인건비 뭐 비료비 빼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 뭐냐, 부녀회를 모아놓고 회비를 뭘 하려면 회비를 걷어야죠. 회비를 걷어야겠습니다 하고 10,000원씩 내세요 했는데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돈을 꺼내시더라고요. 와, 회비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이렇게 그게 그 돈이 뭐냐면 아들딸이 와서 용돈 준 거에서 꺼내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돈 벌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부수입을 좀 올리는 거 괜찮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한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가를 만들게 된 계기도 제가 도시에서 한가가 선물 들으면 이렇게 근사한 박스에 들어오죠. 산자, 육아, 약가, 강정 막 여러 가지 세팅해서 들어요. 근데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안 먹고 막 버린 것도 있고 제 생각에 그랬는데 어떤 집에서 잔치한다고 한가를 만든대요. 그래서 부녀 회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가봐야죠. 갔어요. 그랬더니 한가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지? 그랬더니 금방 해서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금방 해서 먹으면. 그래서 이거를 사 먹고 싶은 거야. 맛있으니까. 근데 잔치집에서 만든 한가를 파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모였을 때 우리 명절에 한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로 나눠 가지면 어떨까? 원하는 만큼 5kg 가져가고 10kg 가져가고 2kg 가져가고 다 좋다 그러더라고. 옛날엔 우리가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힘들어서 안 해 뭐 어찌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만들자. 그래서 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5kg도 가져가고 2kg도 가져가고 이렇게 제법 쏠쏠한 거예요. 회비를 모으는 게. 왜 그랬냐?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원재료가 내가지고 우리가 다 수고해서 하니까 원재료값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는 장사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그때 마치 번역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마을 보고 부녀에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한가를 만들면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하기로 하고 부녀에서 한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도시에서 머리 하얀 양반이 돼서 부녀 회장을 한데 그러니까 호기심 반 관심 반에서 한 60-70명 모였어요. 부녀 회원들이. 그래서 한가를 하자. 근데 충청도는요 이상해요. 이렇게 모아놓고 말을 하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니 자기 의견을 하겠다든지 말겠다든지 그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을 사람들도 모르고. 그래서 그럼 이 종이를 주고 적으라 그랬어요. 하실 분 이름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30명 이름 적더라고요. 반 정도도 안 적는 거예요. 다 하면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만 걷어서 하면 좋겠는데 한 30명밖에 안 되면 이게 건물 하나만 짓는다 해도 한 2억 원 들어가야 되면 자부담이 4,000원 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00만 원씩 하겠습니다. 한 집에 200만 원씩 내서 조합을 만들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인원이 33명이 200만 원씩 6,600만 원을 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을 전체는 백석 마을이에요. 저희가 백석 마을이야. 근데 이 돈을 낸 사람 30명밖에 안 돼.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백석 올미 마을로 하나의 명칭을 백석 올미 영농조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미는 뭔 뜻이냐? 으뜸올, 최고 높은 곳 올, 미, 만미, 최고로 맛있는 한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영어로 올미, 그 한가를 사러 다 왔으면 좋겠다. 우리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올미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0년도에 부녀회장이 돼서 11년도 33명이 출자자로 해가지고 한가 공장을 신축하게 되고 12년도에 공장은 됐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으로 가게 되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 지원을 가니까 또 우수마을 기업이 됐어요. 우수마을 기업이 되니까 손님들이 오겠다 그래요. 마을 기업 견학을 온대요. 우수마을 기업. 그래가지고 모실 데가 없어 체험 휴양마을을 지정받습니다. 체험 휴양마을을 지정받는 이유는 사무 보는 일을 사람을 하나 준대요. 제가 사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남편 퇴직하고 컴퓨터 배운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배웠거든요. 겨우 이메일 보내고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맨날 계획서 내야 되고 제출하는 서류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사무장을 준다 해서 체험 휴양마을로 갔고 체험 휴양마을로 가가지고 6차 산업 경진대회 대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가라. 그래서 또 사회적 기업을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시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전 다 해요 무조건. 그리고 그거를 다 성공해냅니다. 그게 그렇게 되고 농가 꾸러미 직판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햇살 인증을 받고 이거 갖고 아무래도 20명 우리가 근무하는데 유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라. 새로운 상품 장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12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 장류 공장을 만듭니다. 장류 공장을 만들려면 전통식품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장류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통식품 인증을 받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년 동안 부녀에서는 봉사활동만 했어요. 부녀회장으로. 독거노인 봉사하고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퇴치 운동하고 그래서 마을 처음에 저 쓰레기 하면 저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에 도시 사람들이 도시 애들이 아들딸들이 우리 마을의 아들딸들이 지가 TV를 새로 사면 새 거 사서 엄마를 주지 큰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좀 쓰다가 고장나면 또 새 거는 지가 쓰고 또 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냉장고도 그렇고 텔레비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러니까 좀 쓰다 고장나면 밀쳐놓고 좀 쓰다 고장나면 밀쳐놔가지고 집집마다 TV 냉장고가 쌓여있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청년회하고 반장님들하고 합의를 했죠. 우리 이거를 다 한번 버려보자.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5톤 트럭으로 5대가 나왔어요. 가전제품이. 그게 도시의 산물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샀겠어요? 네. 가구는 100가구예요. 100가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쌓였는지 이해하죠. 어떤 집은 TV가 3대, 4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치우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 제일 제가 와서 제일 적응하기 어려운 게 뭐였냐면 쓰레기야. 저는 도시에 아파트만 살았으니까 쓰레기 딱 생기면 갖다 내놓으면 다 정리해서 치워줘요. 그쵸? 분류수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아파트에다가 차에 싣고 아파트 가서 버렸어요. 남의 아파트에 가 버리니까 눈치 보이죠? 재진 것처럼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했죠. 시장님이 이제 이렇게 순성면회 왔을 때 쓰레기차를 좀 보내주라. 쓰레기 버릴 수가 없잖냐. 그랬더니 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담당이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깜깜무소식이에요. 그걸로 끝이야. 현장 파악을 하고. 왜 쓰레기차를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시골 어르신들은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만 내놓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쓰레기차가 와 있어요. 건의한 5년 만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매주 목요일날 요 앞에다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리수거만 잘해서 우리는 여기 갖다 내놓는데 잔여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분리수거를 너무 잘해놓으니까. 우리 할머니들을 교육을 해서 분리수거도 안 하면 도로 보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아주 쓰레기 걱정 안 하고 바로 내놓기만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마을 가꾸기. 이놈의 프로 왜 그렇게 잘해요? 길가에? 네. 공동체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줘야 되는 이유도 이것 같아요. 서울에는 누가 풀 깎습니까? 그죠? 다 도로 청소해주고 다 하잖아요. 시골 오니까 1년에 암만 못 깎아도 3번은 깎아야 돼. 아무리 안 깎아도.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줘야죠. 그죠? 네. 이러면 제가 운동가 같지만 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해라. 뭐를 하냐? 궁금하죠.
그때 제가 내려왔을 때 매실 축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매실을 어느 면장님이 발상을 해서 매실이 몸에 좋으니까 그 당시 항상 매실이 좋다고 TV에 나올 때였어요. 매실을 심자 그래서 여기 남원천 왕복 10km에다 매실나무를 각 리 단위로 나눠줬어요. 뭐 몇천 그루씩 나눠서 10만 그루를 나눠줬대요. 매실 묘목을. 그래갖고 양쪽 1000변 10km를 다 매실나무를 심고. 근데 이 매실나무를 2단위로 나눠주면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제일 먼저 어디다 심습니까? 에? 그렇죠. 자기 집에 심죠. 담은 몇 그루라도 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농장에 100그루 이상 심은 집은 영농조합을 만들고 조금 심은 집에다가 이 1000배로 다 해서 1000변에 적견된 마을이 가꾸기로 백성리는 백성리, 봉소리는 봉소리, 양유리는 양유리 이렇게 가꾸기로 합의하고 심어줬어요. 근데 그 매실이 돈이 됩니다. 매실하면 강양 그러죠. 그죠? 강양, 하동, 순천, 지금은 순천 그쪽에서 그쪽 매실이 한참 나오고 일주일이 지나야 아니면 2주일이 지나야 돼요. 6월 초면 거기 매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매실이 지난주부터 익었어요. 그러니까 생매로는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한 뒤에 우리 매실은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농부들이 팔로 확보가 되느냐? 전혀 안 되는 거죠. 가공하는 데에 연결이 돼서 그거를 원물을 팔든지 가공해서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베어져 없어지고 뽑아내버리고 얼마 없습니다. 그냥 유지할 정도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매실만 있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실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매실의 자원을 갖고 매실 한가를 한다. 그래서 매실 한가가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저렇게 분여해서 수작업으로 방앗간에 가서 떡 빠서 다 저기 펀칭 쳐가지고 가져와서 방바닥에 넣어서 잘라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본격적이었지만 겨울에만 하자 그렇게 하고 분여해서 시작한 거예요. 겨울에 한가할 때만 하자 그랬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니 공동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불협화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평생을 부부지간에 사는데 의견 일치됩니까? 적당히 맞춰 사는 거지 일치되진 않죠. 그냥 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양보하든 이 사람이 양보하든 거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일치되면 비정상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적당히 맞춰 사는 겁니다. 아니 딱 세면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고사를 지내야 된대. 그러니까 한쪽에 있다. 무슨 고사야? 기도를 드려야지. 근데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통정리를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고사를 지내 준비하고 앞에서 고사 지내고 뒤에 서서 기도해. 그래서 요 앞에 서서 저는 불교,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천주교, 나 기독교.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교통정리합니다. 난 저 일 하기 싫어. 너 안 하면 그럼 어떡할 거야? 누가 해? 왜 나만 자꾸 시켜 그래요? 젊으니까. 그럼 뭐라? 너도 늙어. 늙으면 젊은 사람 시키면 되잖아. 해. 교통정리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허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하는 일을 해야 돼. 앉아서 하는 일을 시키고 저 사람은 팔이 아프니까 이 일을 시켜야 돼. 이렇게 서로 타협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네. 근데 저희는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좀 있어요. 저 들어오는 첫 입구의 건물이 맨 처음에 지은 마을 기업의 한가 공장인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마을 땅입니다. 나머지 땅은 저희가 나중에 사서 백석 올미 땅인데 지금까지도 그건 마을 땅이에요. 마을 땅에 했더니 텃밭이를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걸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짓지 말라고. 왜 짓지 말라고 하느냐? 마을 땅에 건물 지으면 내중에 그거 뜯지도 못하고 골치 아프니까 사업 망하면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저녁 6시만 되면 저녁 먹고 나서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신경이랍니다. 얼마나? 2달간. 본의 아니게 부녀회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대표가 됐어요. 부녀의 일이니까. 대표인 저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임 옛날에 이장하시고 옛날에 지도자신 마을에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현재 새로 된 이장에 대한 불만이 포로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근데 저는 마을 사람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럼 저는 어떤 형이냐? 논리적으로 따지는, 아니 200만 원 들여서 같이 하자. 그거 싫다고 200만 원 안 했으면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낼 건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싸워가지고 어찌어찌 합의를 해서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신경이가 얼마나 심했다는 걸 이해가시죠? 공증할 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연간 30만 원. 그때 우리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몰랐거든요. 임대료를 내겠다 했는데 임대료 안 내는 대신 우리가 10년 동안에 이 사업을 명료하다가 저 건물 명의가 당진시장 명의입니다. 당진시장이 백석올미로 넘겨주면 백석올미에서 마을 이름으로 넘겨주겠다. 그 대신 이 사업을 할 때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공증을 했습니다. 그 10년이 금년이에요. 아직 저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 명의가 마을 명의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은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조합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든지 가을에 결정해야 할 난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본의 아니게 마을을 잘 되게 하려고 마을 사업을 시작한 건데 마을이 2패로 나눠진 거예요. 한가에 가입하신 분, 한가에 가입 안 하신 분.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갈등을 풀어야 마을 간부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장하고 부녀회장이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때 엊그제 바람이 엄청 불어서 나무가 꺾였죠. 2010년도에 그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11년도에 태풍이 엄청 불었어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잘 잊어버려요. 근데 그 태풍이 불어서 내일 경로당 준공식을 해서 막 떡이랑 다 해가지고 태풍을 끊기로 됐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음식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길이 막혀서 내려올 수가 없어. 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복구 작업을 하고 그거를 먹는 거로 됐어요. 그렇게 경로당을 지어진 해라. 아, 경로당을 지었으니까 겨울에 밥을 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녀회를 모아놓고 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 아, 우리 집에 배추 있어. 그냥 가져가. 우리 집에 무 있어. 가져올게. 그럼 나는 마늘, 나는 파, 나는 새우젓, 난 소금, 고춧가루. 그냥 후딱 김장이 되는 거예요. 부녀회장이 저는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수육 사올게.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이. 그래서 한 김치가 몇 통이나 됩니까? 엄청나죠? 그때 부녀회에서 만든 김치입니다. 네, 김치통 있죠? 어디 저기 뭐 봉사 가는 만큼 됐어요. 그 김치를 해서 경로당에 갖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겨울에 이렇게 2패가 나눠졌잖아요. 이거 하나로 하려면 먹고 같이 어울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녀회를 또 집합을 시켜놓고 어때요? 일주일에 밥을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먹어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밥을 할래. 어느 게 좋겠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밥을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먹으면 어떨까? 그때 부녀 회원들이 다 좋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주일에 밥을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공짜로 먹자. 그럼 밥은 어떻게 했냐? 월요일은 일반에서 하고 화요일은 일반에서 하고 수요일은 3반에서 해. 이런 식으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애들이 오니까 집에서 각자 먹자. 아, 다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밥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식재료는 어떻게 할 거냐? 식재료는 이장님, 노인회장님 쌀 한 포대씩 갖고 오세요. 저도 갖고 올게요. 한 포대씩 갖다 놓고 반찬은
김장 저렇게 해놨으니까 잘할 필요 없어. 뭐 각 집에 된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장찌개 한 번 하고 김치찌개 한 번 하고 뭐 적당히 하자. 그 대신 일반이 밥할 땐 일반이 반찬을 준비해오고 이반이 밥할 땐 이반이 밥을 준비해오자. 아 그렇게 해서 밥을 시작했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70명씩은. 왜냐? 여자가 밥을 하러 오면 어떻게 따라오는 거야? 남편 따라와야죠. 집에서 같이 먹는데. 매일 70명씩 밥을 하면 매일 잔치예요. 근데 신기한 게 매일 밥을 해도 쌀이 안 떨어져요. 뭐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5마리의 생선이 그렇죠? 네? 오병이요.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나눠 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농촌의 인심입니다. 농촌에 경로당에 가면 아 누구 아들이 귤을 갖다 놨대, 누구 아들이 소주를 가져왔어, 자랑하시죠? 똑같아요. 밥을 먹으신 분들이 공짜로 안 먹어요. 쌀을 갖고 옵니다. 쌀 인심은 되게 후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오는 쌀도 또 있죠. 경로당에 쌀도 나오죠. 마을에서 갖다 놓죠. 그러니까 그 또 반찬은 또 어떡하냐. 어저께 일반에는 그 짜장치가 되게 맛있대. 우리 집에 있는 이거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반찬도 경쟁이 돼갖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5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3개월 동안 밥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제가 부녀회장 5년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계속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와서 부녀회장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 사업만 전념하고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누가 중심이 돼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밥만 먹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부녀에서 6분의 할머니가 한글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글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농하신 아줌마 한 분 보고 이 할머니들 한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한글 가르쳐 주고 조금 젊은 사람인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당진시에서 이동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청만 하면 15명, 10명 정도만 되면 와서 노트북을 갖고 와서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신청해서 젊은 사람하고. 그럼 할아버지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붓글씨 쓰는 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돈은 희망재단이라고 마사에서 하는 희망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소액 마을 공동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붓글씨, 여기 성다영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내려 긋는 연습을 하죠. 붓글씨. 저 뒤에 있는 거는 이원영 할아버지거든요. 이따가 요 하우스에 가보면 성다영 할아버지, 이원영 할아버지가 쓰신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붓글씨, 마을 할아버지가 쓰신 겁니다. 10년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잘 써요. 내려갔던 분들도. 그래서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닌 문화 관계도 같이 어우러지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후에, 저희 남편이 쓴 거예요, 이거는.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때 한자를 좀 쓰시긴 했죠. 왜 옛날에는 한자 시간이 있었죠. 예, 근데 그 후에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저씨는 어떤 형이냐면 굉장히 집중형이에요. 그래갖고 시간만 나면 붓글씨를 써요. 그러더니 저렇게 잘 써요. 제가 볼 땐 잘 쓴 것 같아요. 딴 사람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작가도 됐고 지금 현재 작가 자격증도 땄고 2급 서예 선생 자격증도 땄어요. 82세에 2급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선생 자격증을 이 나이에 따서 뭐 하나. 제가 따시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가서 따냐면 서울 가서 따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아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다 드려서 그거 따시라고. 그럼 왜 그러냐. 성취감, 뭔가를 한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100세 인생이잖아요. 70, 80까지 사신 분은 100세까지 사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60, 70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미 70, 80까지 사신 분은 인생의 설계를 100세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100세까지 뭘 하고 살 거냐? 취미 생활이 있으셔야 되고 돈 버는 생활도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쓰시고 계십니다. 아주 활발하게. 당진시 서해 인원도 되시고 순성에 가서도 쓰시고 우리 마을에서 쓰시고 소일거리가 오로지 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배운 서각 한 번도 이 나무를 써본 적이 없는 남편입니다. 근데 해가지고 이렇게 다 기증했어요. 제가 집에 돌아다니는 게 귀찮아가지고 다 기증하세요. 그래서 여기 갖다 걸어놓은 겁니다. 집에 섞이면 뭐합니까, 그죠? 뭘 그렇다고 팔아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요 옆에 식당으로 이쪽으로 다 갖다 걸어놨어요. 집에 있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뭐 괜찮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업이 제일 어려워요. 이런 거는 재미로 하니까 괜찮은데 바로 이게 처음 지은 건물이에요.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죠. 그게 세월이 가면서 앞에 덧대서 새로 짓기도 하고 뭐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지었는데 정부 사업이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어요. 80%면 다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건물 짓는 거가. 건물 짓는 가격에 80% 지원. 기계에 80% 지원. 이거 되는 거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 사업을 할 때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거를 잘 챙겨보시고 하셔야 돼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이면 충분히 70평을 줘. 2억이면 그 당시 충분히죠. 근데 얼마 들었냐? 2억 8천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정부에서 하는 거는 2차를 공고를 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감리가 낍니다. 대행업체가 끼죠. 그러면 그것이 농어촌공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진시 농어촌공사 관공서죠. 이 사람들이 지으면 믿어도 되겠지 그랬어요. 그냥 믿고 맡겼어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화장실이 있는데 정화조값 따로 내래. 설계 화장실이 있으면 정화조 당연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따로 내야 돼요. 네, 저온 저장고를 20평치라고 얘기했으면 저온 저장고가 지어져야 되잖아요. 저온 저장고가 일반 판넬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저온 저장고 판넬로 바꿔야 되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저온 저장고에 기계가 들어가야죠. 냉장, 냉동 기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계값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 들었냐? 2억 8천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한가를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앗간에 빻아서 펀칭 쳐서 가져와서 말리고 바닥에 말리고 자르고 그랬다 그랬죠. 근데 공장은 그게 가능해요? 안 되죠. 떡 찌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펀칭 찌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튀기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자르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흔들는 기계도 있어야 돼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왜냐?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 들어가냐? 견적원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1억 5천 해서 거의 4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4억에 대한 이것도 사업도 예산이 안 된다고 막 그런 거 우겨가지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4억을 투자하는데 자부담 8천을 내요. 그럼 나는 얼마야? 6,600만 원만 걷어갖고 있는데 나머지 어떡할 거야? 그럼 돈을 거두면 되지?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을에서 그때 막 반대를 했거든요. 돈을 200만 원 낸 할머니가 이건 내가 괜히 투자한 거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제가 서울에서 왔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2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건물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돈 하나도 안 가졌거든요. 저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갔으니까 저기 가서 200만 원어치 떼갖고 가세요. 그랬어요. 억지죠. 때로는 공동체의 억지도 필요해요. 내가 줄 수가 없잖아요. 난 고생만 하고 있는데 왜 기다리질 못하고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면 그렇게 우여곡절이 생긴다. 공동체는. 왜냐?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적당한 타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200만 원 달라는 할머니가 여기 10년간 근무 잘 하셨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지금은 아들 보고 야 명절에 너 안 팔아 팔어. 막 뭐라 그래요. 팔으라고. 왜냐? 여기 팔으면 수수료를 할머니한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 보고 팔으라고 호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을 기업을 했어요. 근데 한가가
당진 한가가 맛있었어요. 바로 해서 맛있었는데 상품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삐뚤삐뚤하고 크고 작고 삐뚤어지고 부풀고 안 부풀고 기술이 없는 거야. 왜냐? 손으로 만들 때는 기술이 없어도 그냥 즉시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먹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상품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은 1인당 35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포천까지 가서 배웁니다. 왜 배웠냐? 마을에서 막 반대를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실패하면 절대 안 돼. 꼭 성공해야 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게 되더라. 외부의 반대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러죠.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외부의 반대가 우린 기회다. 그러니까 우린 가서 배우자. 그래서 세 사람이 가서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통 한가와 당진 한가는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당진 한가는 찹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바로 쪄서 빻아가지고 바로 만들어요. 근데 전통 한가는 일주일쯤 발효시켜가지고 만들어요. 그 차이는 당진 한가 맛은 바삭바삭하고 과자 맛이 나고 전통 한가는 부드러우면서 사르르 녹는 맛이 나요. 그거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세 사람이 다 배워왔으니까 전통 한가로 해야 돼 이랬죠. 할머니 아니야 이게 더 맛있어. 당진식이지. 당진은 당진 한가를 해야 돼. 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두 가지 다 해. 두 가지 같이 했어요. 이거 해야 돼 하고 강요하면 그때부터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충돌이 생기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바로 이게 내게 오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같이 해요. 그리고 같이 판단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더 낫다. 전통 한가가 낫다. 결론에서 지금 전통 한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 우리가 배우고 왔잖아요. 배우고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저거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렇게 예쁜 것도 만드는데 사업하니까 저런 거 안 써먹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마케팅 하는 방법도 알고 품목 조사를 만드는 것도 알고 기본적인 원리도 알고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7개월 배우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선진지 견학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비쌌어요. 내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과자하고 비교도 해보게 되고 일본 가서 일본 과자 비교도 하고 그러니까 350이지만 그게 700만 원짜리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거기도 50% 지원받아서 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한가하고도 비교도 하고 전국의 한가를 만드는 명인들의 한가 공장은 다 다녀보고 예, 보는 눈을 익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 계통에. 그래서 그 계통의 주변의 시세도 알고 그 계통에 잘하는 사람도 다 찾아보고 그러고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저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일으킵니다. 방바닥에 말리다가 방바닥에 허가가 안 나죠. 건조기에 식품 건조기에 말려야 됩니다. 그럼 온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가르쳐준 온도로 해가지고 조금만 넘어가면 바삭 다 부서져 버리고 조금 덜 말르면 튀기는데 기름만 팍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추록으로 하나는 버렸을 거예요. 그런 시행 결정. 지금은 안 버립니다. 딱 만져보면 우리 할머니 다 알아요. 이거 적당해. 뭐 수분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날의 한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가를 만들기 아까 공장 지어놨는데 사억이 들었다 그랬죠. 근데 자부담 8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둔 돈 6,600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더 거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계속 한가를 만들어서 야매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근데 그 당시 반대하니까 얼마나 야가벅하냐면 해관에서 만들려고 그랬더니 전기요금 나온다고 못 만들게요.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영농조합을 만들면 이사들 있죠? 이사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냄비, 브루스타 다 망가뜨리고 보충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만들어가지고 내고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졌고 기계만 들어왔지 그때부터는 돈도 하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을기업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기술센터의 가공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을대 지금 마을 기업에 5천만 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행부 사업이에요. 검은들 건역 사업은 농림식품부 사업이고 마을 기업은 행안부 사업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받습니다. 5천만 원을 받으니까 이거는 참 좋은 돈이에요. 저는 행안부 사업에 그 5천만 원이 최고 좋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인건비도 30% 내줄 수 있고 재료도 살 수 있고 회의비도 쓸 수 있고 컴퓨터도 살 수 있고 내가 사업계획을 쓴 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근데 농림식품부 사업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 5천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본으로 컴퓨터 사고 계산기 사고 박스 하고 재료 사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재료를 만들었더니 한가가 그 당시 2만 원짜리 2,500박스가 나왔어요. 이제 추석을 대비해서 팔자 그러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몇백만 원은 팔아봤지만 그 2,500박스를 팔아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팔아야 돼? 큰일 났어요. 33명이 또 모여 앉습니다. 이거 안 팔면 우리 망하는데 이거를 팔읍시다. 어떻게 팔 거냐? 하나 앞에 200만 원씩 팔아. 아까 동영상에서 명함이 있었죠? 명함을 하나 앞에 200장씩 만들어서 쫙 주고 200만 원씩 팔아라.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야매로 이 한가를 만든 사람이 한 명절에 2천만 원 팔더라. 2천만 원에 10분의 1인 200만 원 왜 못 팔겠냐? 팔 수 있다. 네, 팔아라. 그럼 어떻게 팔 거냐? 팔 수 있는 팔로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걸 갖고 사돈의 8점까지 다 연락을 해서 팔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보고 요번 추석에 명절 선물은 전부 한가로 해라. 어차피 선물할 거잖아요. 딴 거 사서 하지 말고 한가로 해라. 엄마들의 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들, 딸 다 통해서 그래서 5천만 원 다 팔았어요. 그게 오늘 백서골미가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됐다. 예, 5천만 원 파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아까 맨 앞에 동영상들 제일 뚱뚱한 할머니 하나 있죠. 우측에. 그 할머니 건탁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1,500원 팔았어요. 근데 어렵지 않게 팔았어요. 어떻게 했나 하고 알아봤더니 그 할머니 둘째 사위가 학원협회 회장이야. 전국 회장. 명절에 한가 선물 쫙 한 거죠. 장모님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 맏며느리라 인척 관계가 많아요. 사돈의 팔자까지 막 선물해. 본인도. 그러니까 또 어떻게 선물 받으면서 이게 뭐야? 우리 마을에서 만드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나도 주문해. 이렇게 연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1,500.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1,500을 팔고 1,200도 팔고 800도 팔고 200도 팔고 각기 다 주더라고 할머니들이.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2,500박스를 2만 원씩 파니까 5천만 원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받은 5천만 원이 다 썼어요. 우리는 재료로 사고 이렇게 다 썼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죠. 이 돈은 우리 돈이죠. 우리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적지는 인건비를 안 줬는데 지금부터 인건비를 주자. 그래서 1인당 그 당시 인건비가 하루에 여기 옆에 가서 파리고추 따면 4만 원 주더라고요. 4만 원. 우리가 한가를 며칠 만들었냐? 20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탁 할머니가 80만 원의 인건비에다가 1,500을 팔았는데 우리가 그냥 냈는데 10%씩 수수료를 준다 그랬어요. 그냥 팔더라도 안 팔죠. 그래서 10% 수수료에 150만 하고 230만 원을 지급해요. 우리 마을이 어느 정도냐면요. 할머니들 통장 갖고 오세요. 돈 드릴 테니까. 근데 통장 가진 사람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다 모시고 농협에 가가지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받으신 건탁 할머니 230만 원, 180만 원, 1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제일 조금 받은 사람 2,000원. 그 사람은 와서 일도 안 했고 판매도 안 하고 한 박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2,000원. 이렇게 쫙 나눠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또 한가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팔고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팔고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을 팔았는데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수 마을로 선정됐으니까 시상금 2천만 원 준다고 오라고 서울로. 우리 신나서 갔죠. 내가 알고 보니까 내중에 알고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고 써서 올린 거예요. 거기가 그때 마을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가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군데 팠는데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돈으로 좀 너무 좋겠는데 돈 안 준대요. 뭐 사래요? 그래서 탑차 샀어요. 탑차 사가지고 오늘날까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 가서 팔려고 그러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우리는 마을에서 농사진 걸 갖고 만드는데 시장이 경쟁력이 없어요. 시장의 경쟁력은 어떠냐? 수입 찹쌀을 쓰기도 하고 묵은 찹쌀을 쓰기도 하고 수입 쌀을 써서 튀겨서 부치기도 하고 그럼 원가가 싸죠. 그 원가에 우리 쌀로 해서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때 저희는 그랬어요. 안 맞아도 좋지만 우린 농부니까 우리가 농사진 것만 쓰자.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농사진 참깨, 농사진 검깨, 농사진 것만 갖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지 푸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마을에서 농사 짓고 그 농사진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고 그 가공한 걸 우리가 팔고 그러니까 우리는 6차 산업의 가장 기본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14년 전에 전국 대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팔 거냐? 상품을 만들면 항상 머리 생각 누구에게 팔 건가를 생각을 해줘. 그래서 제가 한가를 먹어본 적에는 빨리 먹는 게 맛있더라. 그러면 직거래하고 당진시에만 판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당진시에 하나로마트에 가면 저희 상품이 다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직거래로 판매를 하는. 그래서 한가는 습한 데에 습기에 약하니까 좀 조금 포장을 한다. 그때는 그렇게 소포장이 유행하지 않았을 시기예요. 근데 저희는 소포장을 시장에서 저렇게 포장을 했어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뭐 갤러리 백화점도 들어가고 막 그러긴 했어요. 네. 근데 이놈의 한가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명절만 팔려요. 아니 돈은 1년 들어. 제가 처음 시작은 겨울만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건물을 들었으니까 건물을 지으면 겨울만 하면 안 돼요. 기본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몰라서 그냥 겨울만 한다고 그런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고용해서 공사장을 고용했어요. 월급 줘야죠. 수도요금 내야죠. 전기요금 내야죠. 기본 그 당시 70평 지었을 때 한 달에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가가 100만 원도 안 팔리는 거예요. 여름에. 마트에 들어가도 100만 원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안 닫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수기 대책 그래가지고 뭐 장아찌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된장도 만들고 조청도 만들고 누룽지도 만들고 뻥튀기도 만들고 뭐 여기 브루베리 심어놓고 우리 브루베리 따가지고 오늘 따니까 3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팔 수 없죠. 그래서 시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선착순 30개 팔아주세요. 로컬푸드 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세요. 우리 이제 하우스가 있어서 열무를 심어요. 근데 열무김치 담으면 엄청 많죠. 옛날에는 이렇게 맨날 하루에 2파트씩 와가지고 밥을 해야 되니까 그 김치 다 소모했는데 코로나 시절은 코로나 시절에 안 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김치를 담아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선착순 20개 팔아주세요 그러고 올려요. 그러면 팔아줍니다. 네. 그러면 웬 핫토 그러죠. 네. 여기 보면 저희 마을에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캐릭터가 뭐냐면 이게 할머니들이 20명이 근무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들 한 15명 사무실 직원들이 더 많아졌지만 20명을 근무하는데 이 손이 똑같은 재료를 하는데 맛이 틀려요. 손맛이라 그러는데 그게 희한해요.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가르쳐서 똑같이 만드는데 맛이 틀려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 계통이 잘하는 할머니가 그걸 맡습니다. 조청을 잘 보는 할머니 조청. 이게 왜냐면 성격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슉슉슉 하죠. 꼼꼼한 사람은 하나도 안 올리고 하죠. 누룽지를 시키는데 우리가 파는 누룽지를 시키면은요 2개월의 훈련이 필요해요. 얇아야 되거든요. 성격 급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 얇은 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조청 할머니, 짜나치 할머니, 고추장 할머니, 된장 할머니 이렇게 한가 할머니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하트에다가 가미한 거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하트입니다. 문화상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문화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뭐 여기서 날밤 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오전에 체험까지 마치고 식사하고 출발하셔도 되나요? 네네. 네, 그럼 그게 맞추고. 예. 네. 한가는 맛을 뭐에 좌우하냐면 조청에 좌우해요. 네. 조청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청을 구웠어요. 우리 동네는 쌀이 많이 나니까 쌀 조청을 구워서 한가에 썼어요. 근데 5천만 원의 한가를 만들려면 조청을 구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설이 없으면 못 구워요. 그래서 조청 공장에 가서 구워오니까 맛이 틀려. 분명히 쌀 조청을 했는데 왜 맛이 틀린가 했더니 효소를 넣어갖고 조청을 구워줘요. 거기다가 딴 걸 섞어요. 뭘 섞냐? 옥수수 전분을 섞는. 보통 한가를 만드는 업체에 보면 이에 좀 붙는 끈적끈적하게 붙는 조청 있죠. 그게 뭐냐면 옥수수 전분 조청을 만들어요. 옥수수 전분은 수입품을 쓰면 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쌀 조청을 구워달라고 그래도 업체는 섞어요. 아니라고 그러고 섞어요. 제가 지키고 서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저희는 비싸도 많이 못 만들어도 우리의 고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청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때 마침 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 시범 사업이 있어요. 기술센터에 가면은 어디든지 연초에 새로운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 사업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응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전에 일반적으로 대충 예상을 잡아갖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7, 8월에 기술센터 가서 로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딱 신청하면 잘 넘어와요. 왜냐? 방법을 잘 알아요. 공모사업을 잘 따는 방법. 그래서 1억을 땄어요. 공모사업에. 6차 산업시범사업으로 조청공장을. 한가가 있으니까 조청공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조청공장에 1억을 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한가공장 옆에다 30평만 지으면 된다. 조청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가에 들어가는 조청을 곱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것도 몰라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땅은 마을 땅이야. 건물은 당지시장 명의 건물이에요. 80% 지원하고 건물 명의는 당지시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고. 거기다 30평의 조청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1억을 반납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떡하냐. 그래서 모여 앉아 또 의논했더니 우리 할머니들 땅 사자. 이 땅을 1300평을 삽니다. 근데 돈이 있어요? 우리가 12년도에 하나도 없어서 5천만 원 마을기업에서 5천만 원 만들어서 인건비 주기 시작했는데 뭘 벌었겠어요? 그죠? 없죠. 14년도에.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 이제 마을에서 반대했던 분들이 한가에서 돈을 잘 번다고 소문이 나니까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반대했던 분 다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5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 출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200만 원씩 다 꺼주세요. 그랬어요. 조합원들한테. 근데 그냥 꺼달라면 안 꺼주죠. 땅을 살 텐데 200만 원 꺼주면 3년 후부터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이자는 은행금리 플러스 1% 쳐드리겠습니다. 그럼 농협에 냅두는 것보다 갖다 놓는 게 이익이죠. 다 갖고 오시더라고.
난 1,000만 원 빌려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받습니다. 우리는 똑같이만 받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 치우치면 그 사람한테 권력이 가게 되죠.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 사람이 힘이 셉니다. 그러면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내 중에 그 사람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0만 원 이상의 출자를 안 받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더 관여도 안 시키고 그만큼만. 제가 좀 문제가 장기 집권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장기 집권을 하는데 네, 그래서 조청공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수마을 기업이 되니까 선진지 견학을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실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 200만 원 주고 하나 사다 놓고 거기서 모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면 어차피 땅도 샀는데 30평 조청공장을 짓지 말고 체험관도 짓자. 그래서 이거를 설계 변경을 해서 78평을 만듭니다. 이 건물로. 그러면 78평을 1억에서 자부담 넣어가지고 지을 수 있나? 없죠. 그래서 1억 5천에 해서 1억 5천을 하는데 이 건물을 자부담감에서 9,900에 지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입찰하면은 1억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된대요. 9,900에 하면 입찰 안 해드는데. 그래서 업자 보고 요걸 9,900에 칠 때 내부는 건드리지 말아라. 외부 울거리만 해주고 요 조청공장 30평만 내부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30평하고 내부하고 그러면은 내중에 돈 벌면 이거 내부 수립 내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집니다. 억지로. 그때 마침 우리가 그때 6차 산업 대상을 받게 됩니다. 네. 우수사례 경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스토리 괜찮지 않아요? 네. 이 내용을 가서 발표한 겁니다. 6차 산업에 경진 행사에 가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10분에 단축시켜가지고 10분만 발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요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500만 원은 어디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때부터 홍보가 됩니다. 전국 신문에 다 나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 다큐 3일, 뭐 경제 매거진, 아침마당 뭐 안 나간 프로가 없이 계속 저희들이 불려가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홍보가 돼가지고 홍보가 되면 어때요? 물건이? 잘 나가죠. 얼마나 좋아요. 다큐 3일 나갔더니 그게 언제 나갔냐면 구정날 나갔어요. 구정 다음날 나갔어요. 그 프로그램이. 근데 우리가 보통 한가는 구정날이면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재료도 없고 뭐 박스도 없고 딱 끝났어요. 근데 구정 쉬고 이제 딱 출근을 했는데 홈페이지 주문이 500건이 들어있어. 다큐 3일을 보고 그날부터 우리가 3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500건을 해서 붙이느라고. 매일 사무실에는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스 주문하고 원재료 갖다가 막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참 매스컴이 무섭구나. 홍보가. 그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원래 어떤 촬영을 하려고 왔냐면 할머니들이 명절을 말아서 일하는 거 시골에서 막 반찬 만들고 이런 걸 촬영하러 왔었어요. 근데 그게 어딨어. 우리는 아침 새벽같이 와서 한가 만들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할매 취직하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할매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쓴 거 그런 거 저한테 되게 구박받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다큐 3일에 3일 촬영하는데 10몇 명이 와가지고 카메라가 6대인가 와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마다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구박받았는데 그게 대박난 거예요. 그게 대박난 거예요. 그래서 톡톡이 보게 되고 그래서 체험마을이 되고 근데 뭐 체험을 할 줄 압니까 할머니들이? 할 줄 모르죠. 근데 체험마을 하니까 뭐가 있어? 체험 지도사 자격을 따야 돼. 그래서 또 가서 저희가 자격 땄어요. 머리 허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거든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해장을 했어요. 그 실력이 이런 데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그러고 아까 체험마을 사무장 하나 채용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부대표하고 그 당시 셋이 가서 자격을 따왔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금은 체험을 합니다. 제일 요즘 인기 좋은 게 고추장 만들어가는 체험 뭐 이런 게 인기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외국인들도 오고 한참 신나게 잘 나가다 코로나가 온 거예요. 하루에 3파트씩 받았어요, 손님이. 네, 코로나가 와서 한 처음 매출이 한 2억 5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제로빵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럼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았죠. 저희 안 떨어졌어요. 매출 더 올라갔어요. 왜냐? 위기는 위기대로 극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기에 대처해가지고 저희는 또 뭐냐면 코로나 학교 급식에 학교에서 나가는 꾸러미에 한가가 들어간다든가 또 뭐 그런 걸로 또 대체돼가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잡류 산업이 준비했다가 코로나 때 시점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잡류 상품화되니까 플러스였죠. 그리고 오신 손님들이 많으니까 매장을 지어야 돼요. 사가지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5평밖에 사무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직판장 사업이 또 하나 뜨더라고요. 도에서 8천만 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응모했죠. 근데 3대1의 경쟁을 두고 우리가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8천만 원이면 자부담 2천이거든요. 네, 자부담 한 5천 한다. 그렇게 사업 계획을 씁니다. 네, 왜냐면 그럼 위에서 볼 때 와 이거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8천만 원 지어서 사실은 2층 건물 지었어요. 원래 2층에다 카페를 만들려고 지었는데 우리 사무장이 거기서 살아요 그냥. 공장을 봐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미니 2층에서 그래서 직판장만 따로 두면 승산이 안 나요. 계산이 안 나와요. 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고 직판장을 최소한도 2사람 고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8시간 기본 지켜야 되니까.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사무실 옆에다 둔 거죠. 그래서 사무실 요원이 사무 보다가 손님 오면 딱 팔고 사무 보고 그래서 별도 요원을 필요는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그래서 항상 무슨 사업을 할 때 계산을 먼저 해보고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그래 월세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 지었으니까.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유지 운영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유지 운영은 뭐냐 전기 수도 요금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이렇게 될 건데 인건비는 사무실 요원이니까 별도 지급 안 한다. 이렇게 계산하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 손님 안 와도 별 걱정 안 하고 명절에는 엄청 손님 많이 오거든요. 한가사로 오면 거기 매장으로 넓게 쓰고 그렇게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는 처음에는 강요했죠. 강요했어요. 아들딸한테 너네가 다 팔아 그러고 아들딸이 되게 잘 팔아요. 지금도 잘 팔아요. 명절 되면 우리 메일로 이렇게 옵니다. 성정옥 할머니 아들입니다. 한가 50박스 어디로 보내주세요. 건탁 할머니 사위입니다. 한가 100박스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마감이 딱 끝나면 성정옥 할머니, 건탁 할머니 앞에 15%씩 계산해가지고 다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들딸이 열심히 팔아요. 근데 아들딸도 다 파는 게 아니야. 잘 파는 아들딸이 있어요. 6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예, 한 2명 중에 하나 있고 하나도 못 파는 아들딸도 있고요. 예,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팔고 직거래 조합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니까 공무원들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팔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체육회를 한다. 그럼 한가 5,000박스 청와대에서 뭐 10,000박스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로 먹고 살아요. 네, 유명세를 타니까 그래지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도 가서 제가 뭐 언제 팔아주세요 하냐, 저가. 코로나로 하나도 못 팔면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한가 좀 팔아주세요. 우리 할머니들 월급 못 주게 생겼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처음에 판매할 때 어디 가냐, 마을기업 박람회, 사회적 기업 박람회, 인천에 하면, 문경에 하면, 순천에 하면 다 따라다니면서 팔았어요. 근데 가서 팔아봐야 30만 원밖에 못 팔아요. 근데 암만 못 가도 3명, 4명 가야 돼요. 팔려면 행사니까. 그러면 밥값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관방에서 밥 해먹고 돈 아낀다고 텐트 안에서 매장 그 텐트 채워놓죠. 거기서 밥 해먹고 그렇게 유지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고생 많이 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어떤 문화냐면 여기서 만드는 거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제가 10년을 대표로 했지만 한가 한 봉지 공짜로 가져간 적 없습니다. 다 돈 내고 사가요. 누구든 다 해요. 조합원들도. 돈 내고 사간 거 다 기록돼 있어요.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브루베리를 오늘 뭐 한 3, 40박스를 샀다. 그래도 브루베리 한 박스 제가 그냥 안 가져갑니다. 다 돈 내고 가져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사가냐? 우리는 브루베리 하면 브루베리 농사 안 짓는 우리 할머니들이 먼저 사가요. 아들, 딸 준다고. 그 다음에 우리 팔아요. 지난번 천불 딴 건 다 가져갔어요, 할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팔아요. 그래서 전통식품인증, 햇살인증 받고 여러분들 모양 저희도 강소능 자연보험 해가지고 교육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저녁 밤 9시에 교육받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우리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무대에 올라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 신청해가지고 동상 탔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합원이 81명이에요. 많이 늘었죠.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나머지는 아직 다 있으시죠. 그럼 돌아가시면 200만 원 출자했죠. 그럼 제가 200만 원 할아버지한테 가서 200만 원 출자하셨는데 2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이런 서류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큰딸이 내려온대. 큰딸 앞으로 해줘. 우리 둘째 며느리 앞으로 해줘. 한 5, 6분 돌아가셨어요. 마을에서. 조합원이. 그래서 그렇게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제가 나이 먹어서 목이 가요. 1시간 얘기하는 게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정관을 바꿨어요. 백성리 부녀에 한한다 타격이 이랬는데 백성리 거주자 그 자녀에 한한다. 그래서 정회원은 65명입니다. 백성리에 거주하는 사람. 그럼 나머지 15명은 기농인 및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16명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농지원부, 다시 얘기해서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의 정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준회원으로 관리가 되는데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사장이고 지금은 20명을 고용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명절에 오는 인원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누냐. 200만 원 출자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200만 원은 5%씩 배당했어요. 12년도부터. 그 다음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최저임금. 주말에는 1.5배. 퇴직금. 4대 보험 다 들어갑니다. 혜택은 똑같아요. 마을 분들이 명절에 와서 일해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농사진 콩, 고추 다 저희 수매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하면 15% 다 드립니다. 어느 조합원이 똑같아요. 기농인이 200만 원 갖고 가입하겠다 오시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뭐 조건은 뭐냐. 판매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한 기농인은 아니 뭐 그냥 알아서 파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한 건 판매해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 3천만 원짜리. 3만 원짜리 1000박스. 사장 하셨던 분인데 그 다음 내에 15% 얼마입니까? 450만 원. 괜찮죠? 네, 공동체 힘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이거 마지막 이제 우리 남은 거는 힐링타운을 짓는 겁니다. 제가 60대 시작할 때 제 밑에 한 2명밖에 없다 그랬죠? 네, 제가 70대가 됐어요. 밑에 거의 반반입니다. 제가 딱 중간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새로 기농하신 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고, 제가 퇴직하면 창업 멤버들이 다 퇴직합니다.
그러면 우린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익금으로 힐링센터를 하나 운영하자. 건물을 원룸식으로 쫙 져서 혼자 된 사람은 원룸에 들어와 살자. 그리고 밥하는 사람 하나 주고 노후를 즐겁게 지내자.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